화사한 봄꽃이 앞다퉈 피어나며 가슴 설레는 계절 봄. 하지만 봄에는 반가운 소식만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시장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에요. 일명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돼 명절 귀성 행렬 같은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많아진 요즘 자동차 위생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봄의 불청객으로부터 내 차를 지키고 긴 겨울 지나 여름으로 가기 전 한 번쯤은 꼭 점검해봐야 할 자동차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봄맞이 자동차 관리의 모든 것 함께 배워봅시다. 강릉시 송정동에 위치한 어느 세차장. 자동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는데요. 딱 봐도 꼬질꼬질 이 꽃가루와 먼지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회색빛이 돼가는 이 차의 주인은 안녕하세요. 바로 담당 PD. 막내 PD 실망이다. 이번에 세차를 좀 배우러 왔거든요. 네. 그 지금 제 차가 많이 더 지저분하죠. 네네. 네. 님 상태가 좀 어때요? 네, 아주 상태가 최악인데요. 한 1년은 세차가 안 된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관리하기에는 이미 좀 넘어섰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개인이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좀 몇 가지를 좀 배워야 돼요. 제가 그걸 좀 오늘 배우러 왔어요. 그게요?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죠? 그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담당 PD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세차의 고수.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먼저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손이 다 쉬우니까 네. 닦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틈새라든가 이런 데를 닦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세차의 첫 번째 노하우. 송풍구 틈새 먼지를 제거하라. 이제 먼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사를 해줘요. 이런 틈새를. 차량용 실내 세정제를 송풍구에 분사하고 도구를 이용해 닦아냅니다. 송풍구 나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게 포인트. 마지막으로 에어건과 마른 천으로 닦아 물기까지 제거하면 끝. 에어컨에서 냄새 날 때 꼭 청소를 해야 될 게 이 에바 클리닝이에요. 실내에서 항상 이상한 곰팡이 냄새라든가 이런 쿰쿰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청소를 해야 될 게 이 에바포레이터예요. 이제 이게 에바포레이터인데 이게 그 실내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 카메라가 아니면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청소를 싹 해줘야만이 쾌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세차의 두 번째 노하우. 카시트 오염 제거하기. 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닦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부분적으로 스펀지가 있으면은 스펀지에다가 약품을 묻혀서 이렇게 슬슬슬슬 닦아주면 돼요. 보기엔 깨끗한 것 같아도 세정제를 이용해 꼼꼼히 닦아보면 몸에 스펀지가 색깔이 검었죠? 실내용 세정제는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른 천을 이용해 깔끔하게 닦아 마무리합니다. 손이 가장 많이 닿는 핸들과 기어봉 역시 오염도가 높은데요. 카시트와 같은 방법으로 꼼꼼하게 청소해주세요. 세차의 세 번째 노하우는 차량 매트 청소. APC를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차량 내부의 각종 먼지들은 전부 바닥 매트에 쌓이는데요. 먼지를 털어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물 세척을 해주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세차의 네 번째 노하우는 외부 세차. 먼저 세척기로다가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을 뿌려서 미트질을 해줘야 돼요. 먼저 고압수로 오염을 1차 제거합니다. 이때 물줄기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분사하는 게 포인트.
그다음 카샴푸로 꼼꼼하게 닦아주고요. 다시 고압수를 위에서 아래로 분사해 거품을 씻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운 천을 이용해 물기를 닦는데요. 한 방향으로 닦아야 얼룩이나 미세한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자동차를 깨끗하게 탈 수 있는 셀프 세차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만족할 겁니다.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도 변화에 민감한 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긴 겨울을 보내고 여름을 준비하는 봄은 자동차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봄을 맞아 한 번 더 신경 써야 할 점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봄철 맞이해가지고 네. 세차를 하고 왔는데 네. 사실 이게 겉면하고 뭐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이제 구동 기계를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좀 오늘 배우러 왔거든요. 아, 네. 그럼 일단 본네트를 열고 네. 먼저 한번 볼게요. 아, 본네트요? 네. 본네트를 어떻게 열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펜벨트라고 그러는데 펜벨트란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로 차량 구동에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 펜벨트를 점검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거나 끊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닛을 열면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틈틈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죠. 브레이크볼도 역시 표시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줄어들게 되면 네. 오히려 새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생겨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줄어들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브레이크가 안 듣죠. 잘. 되게 그럼 위험한 상황이 위험한 벌어지겠네요. 상황.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리막길을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내려가시다가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기포가 생긴다는 거죠. 예.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그 이제 스펀지를 바른 것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현상이 베이퍼로크 현상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데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 브레이크 오일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타이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어요? 네. 마모 한계선이라는 그 이제 돌출된 부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거랑 이 접지를 하고 있는 접지면이랑 아, 네. 일치가 되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이게 이제 일치가 되면 혹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미끄럼 수막 현상이 이제 나가지고 네.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꼭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마모된 타이어는 곡선 주행이 어렵고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엔 정말 위험하겠죠. 여름이 오기 전에 꼭 점검하세요.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타이어 공기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예를 들어 적게 되면 이 옆면이 열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타이어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많게 되면 닳는 면이, 타이어가 이제 마모되는 면이 틀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규정 압력을 꼭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봄철 안전하고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셀프 자동차 점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좀 자동차를 좀 오래 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타이어 점검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엔진 룸을 열어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혹은 아니면 정비업소나 찾으셔서 매 주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유행하고 각종 먼지와 꽃가루도 날립니다. 자동차 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요즘인데요. 자동차를 아는 만큼 안전이 보이고 손길이 가는 만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점검은 결국 나를 위한 것. 나를 지켜주는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없는 것 빼고 다 된다는 배달 강국 대한민국. 음식이면 음식, 생필품이면 생필품. 이제는 취미도 배달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워라벨이라고 할 수 있죠. 책을 배달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원하는 재료만 쏙쏙, 실력은 저절로 쑥쑥. 집에만 콕 박힌 집순이 집돌이들 여기 주목! 남다른 틈새 공략으로 고정관념을 깬 우리 동네 배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한 가정집. 여느 집과 다르지 않는 주말 일상인데 잠시 뒤 아이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특별한 배달이 도착한답니다. 엄마가 재미난 걸 주문하셔서 기다리고 있어요. 때마침 울리는 반가운 소리. 미술원 키트 배달 왔습니다. 버선발로 냉큼 받아온 것 의문의 종이봉투. 도안이랑 칼, 방패 재료랑 물감이랑 꾸미기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애들과 가지고 놀 만한 것들을 찾다가 5,000원대 키트라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주문했어요. 그 정체는 집에서 즐기는 미술 홈키트. 5,500원이면 취향과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재료들이 집 앞으로 배달된다는데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엄마의 어깨는 으쓱으쓱. 재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유튜브나 물어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갑 취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찾은 곳은 미술학원. 선생님 여기가 취미 배달하는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미령 대표는 손수 키트 재료를 만든다는데요. 역시 금손은 달라도 뭔가 다르죠? 저희 홈키트 종류는 칼, 방패랑 뽑기 기계랑 그리고 문패 만들기, 러브 액자, 팝아트 이렇게까지 있어요. 저렴하게는 4,900원부터 5,000~6,000원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가장 큰 금액이어도 10,000원을 넘는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힘들지만 저렴한 금액으로도 취미 활동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의 꿀템. 엄마들 사이에서 이곳 미술 홈키트가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영상 설명서는 요새 유튜브가 대세이기도 하고 이제 좀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드는 모습을 영상을 담아주면 이제 고객분들도 이 미술 홈키트를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가고 또 이렇게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어요. 곰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온라인 사용 설명서. 고객을 사로잡는 비법은 아마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금액으로 집에서도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미술 홈키트로 행복 바이러스 배달해 드릴게요. 달콤한 취미를 배달한다는 빵집.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저희 집 배달 서비스는 바로 이겁니다. 빵은 빵인데 이거 너무 오리지널 아닌가요? 케이크 시트지고요. 손님들이 집 가져가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고객들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란 얘기. 그 구성을 살펴보면 제빵사가 직접 반죽하고 구운 빵 시트지에다가 싱싱한 생과일 토핑 그리고 부드러운 생크림까지. 그래서 이게 다 얼마예요? 이게 다 해서 단돈 10,000원입니다. 대구에서 10년 가까이 빵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정희성 씨. 케이크 재료 배달을 시작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맨날 손님 없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남다 보니까는 케이크를 한 개라도 배달을 하고자 지금 카페 제 와이프가 카페 한번 올려보자고 물어보길래 그래 한번 올려봐라 했더니 그게 저희가 생각보다 거기서 보는 카페 어머님들이 많이 주문해 주더라고요. 적은 이윤이지만 손님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제빵사. 그의 꼼꼼한 손길을 거치면 배달 준비 완료. 최고만 했던 게 경상까지 배달까지 해갖고 그때는 하루 한 200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최고 많이 했을 때는. 최고 많이 했을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50개, 60개씩은 꾸준하게 계속 나갔던 것 같고. 자, 이제는 케이크 주인을 찾아 출발.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케이크를 만들고 싶을 때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배달 서비스의 큰 장점. 특히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 기다리는 재미에 만드는 재미까지 이거야말로 달콤한 취미가 따로 없네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모이는 걸 좀 꺼려하고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배달로 제가 케이크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취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서. 나만의 인생책을 골라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방을 찾았습니다. 네, 책방입니다. 원하시는 그러니까 고객님의 책 취향에 맞춰서 저희가 책을 골라서 배달을 해드려요. 책 고르기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책 배달 서비스. 저희는 그냥 일반 기존 서점이 아니고 큐레이션 책방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책방이거든요. 그래서 책 배달 서비스는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저희가 책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2천여 권의 책을 보유한 이곳은 북 큐레이터들이 고른 책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책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애들 전집은 너무 많은데 이제 새로운 책들을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은데 너무 많은 책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책을 믿고 읽히고 싶은 분들이 책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책,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문하시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책을 선정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그런 니즈에 맞춰서 책을 선정해서 전국으로 이제 택배로 보내고 있어요. 선물보다 더 선물 같은 책 배달 서비스. 올해로 3년째 접어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책 배달 왔어요. 감사합니다. 책 잘 읽을게요.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학년에 맞게 나이에 맞게 취향도 봐주시면서 책을 골라주셔서 너무 편리하고요. 또 요즘에 직접 안 가고 바로 집으로 가져다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취미도 배달받는 시대. 더 행복한 방콕, 집콕 생활을 위한 우리 동네 배달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광주 교통의 중심지 광천동. 크고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켜온 곳이 있는데요. 광주의 50년의 역사를 품은 광천동 시민아파트입니다. 오랜 세월이 함께한 이곳은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보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름이 왜 광천동 시민아파트예요? 시민아파트? 그럼 시민아파트가 했지. 없는 사람은 산 게. 학구방집은 옛날에 학구방집 없이 살아. 학구방집 살아. 판자촌 비슷하게. 네, 판자촌 집에서. 시골은 막 들판하고 멋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최초에 아파트가 처음으로 지어져 갖고 나가 여기 온 지가 지어진 데는 한 5년 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도
45년을 살았지 여기서. 1970년 판자촌이었던 이 자리에 184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3층 높이의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당시 시민 아파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거 70년도 1월 21일이라는 게 기억을 해 내가 정확하게 내가. 그때 입주를 했어요. 이 아파트를. 그때 광주시내 아파트 최초 아파트인데요. 이런 아파트는 없어요. 양쪽 복도로 지어가지고 우선 사람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골조만 해놓고 주민들한테 안에 내부선 다 맡긴 거예요. 주민들한테. 세월의 흔적만큼 늙어버린 이곳. 오래되고 낡은 탓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현재는 20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손때 묻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어땠어요? 여기가 분위기가? 어찌라 얼마나 좋게 산지요. 촌동네 마냥 좋게 살았지. 뭐 하면 막 갖고 나와서 먹고 술 먹고 막 시골이었어 시골 동네. 그때 사람이 많은 게 방이 이제 두 칸씩인데 애기들 때문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뭐도 백장에서 자고 그랬어 그때는. 하도 사람이 많은 게. 여기가 강청동의 시민 아파트에서 가게라고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 갖고 애기들이 다 여기서 과자도 사 먹고 이 앞에서 마당에서 다 놀았지. 작은 시골 마을처럼 모두가 가족처럼 지냈던 광천동 시민 아파트. 40년 전 시민 아파트의 한 가족이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불 야학의 선생님과 학생들인데요. 시민 아파트와 가까운 광천동 성당에서 처음 들불 야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옆이 광천동 시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들불 야학팀 여기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사라졌지만 옛터의 흔적은 사적지로 남아 있는데요. 들불 야학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에 저희들 야학은 특별히 노동 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의 기회도 얻지 못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야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낮에는 노동자, 밤에는 학생, 노동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던 들불 야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민주화를 외쳤던 열사들이었습니다. 5.18 항쟁 때 참여를 했다가 그 뒤로 돌아가셨던 김영철 씨하고 5.18 항쟁 현장에서 돌아가셨던 박용준 씨가 지역 주민운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만나서 야학을 공동으로 운영을 한 셈이었고 또 윤상원 열사가 사골세로 입주를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사가 살았던 방은 야학의 교무실 역할도 하고 또 자료실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들불 야학은 광천 시민 아파트하고 불가문의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죠. 40년 전 들불 열사들은 이곳에 모여 민주화를 위한 불을 지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투사회보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좌측에 보면 민자 좌측에만 두 칸이 있죠. 좌측에 거기서 우리가 생활했던 살았습니다. 김영철은 그때 1층에 살고 저는 3층에 살고 영철이나 간년이나 상원이나 영규나 걔들 지금도 미안해요. 같이 못했다는 거. 그 집에 또 이제 애 엄마도 당신은 여기까지만 참석을 하시오. 여기까지만. 그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어떻게 내가 비거보고 그러니까 다 망겨버렸으니까 살아있죠.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 방 살고 있어요. 속죄한 마음으로. 그런 건 이 모든 기억들을 묻고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이곳. 이 시민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려서 성장하고 그랬으니까 친구들 다 나가고 죽고 좀 몇 사람이 생존이 없어요. 다 죽고 나가버리고
여기도 고향이죠, 고향. 근데 아무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는 나는 개발 쪽으로 해야 된다. 개발 쪽으로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면 새 아파트에서 신랑이랑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돈 있는 사람은 다 사서 나가고 집 사서 나가고 여기 사는 사람도 지금 다 풀렸어 지금 집이 재개발 된다. 근데 아쉽지만 어쩔 것이 없고 그렇게 되는데.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시민 아파트를 특별한 방법으로 기억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재가 이 광천 시민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현장 답사 차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시민 아파트와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삶이 마당극으로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시민 아파트를 마당극 소재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이제 주목한 것은 이 당시 시민 아파트 분들의 이런 공동체 부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파트를 아끼고 매일 모여서 청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로 이렇게 이웃 사촌들 이런 정 같은 걸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당극 소재로 삼았습니다. 누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청소 한번 해봅시다. 광천동 시민 아파트를 소재로 한 마당극 연습 현장. 저기가 강천동 성당인데 들불 야학이라고 노동자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지. 공부를요? 그 시절 광천동 시민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졌는데요. 졌어. 지금 소문도 못 들었어? 경군들 오늘 들어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잖아. 이사 올 때부터 일하고 오래 있을지는 몰랐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40년 전 5월 시민 아파트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또 뭐 지역 재개발 부분은 이제 피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불편하시니까 이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공간은 이제 5월 공간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공간이어서 좀 이런 이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서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좋은 쪽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이곳에 담긴 추억은 우리들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 주방. 깔끔한 수납장에 광이 나는 살림살이 주부들 로망이죠. 여기만 들어오면 이렇게 기분 좋아진다니까. 하지만 현실은 치워도 끝이 없고 안 치우면 금세 표가 난다는 사실. 꿈이 아니에요. 아니, 꿈이 아니라니요. 아니 사실 모델하우스니까 이렇지. 살림하는 집이 이렇게 말끔한 주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럼요. 모든 주부님들이 이런 공간을 누리실 수 있으세요. 손때 기름때에 더럽혀진 싱크대 문짝. 닦아보고 치워봐도 영 마음에 안 드셨다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꿀팁에 싱크대 속 그릇들 말끔하게 수납하는 지혜까지. 주방 사용 설명서 지금 대방출합니다. 슬기로운 주방 생활 똑주부 큐. 안주인의 살림 솜씨를 보려면 주방을 보라는 말이 있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요. 주방을 조금 더 산뜻하게 바꿀 순 없을까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똑주부 트렌드 점검부터 나섰습니다. 옷 색깔처럼 주방 가구도 싱크대도 유행 색깔이 있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화이트 톤이 대세이십니다. 화이트는 진리 중에 진리죠. 그래도 조금 밋밋하다 싶을 때는 무채색 투톤도 대세래요. 지금 부엌 컬러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트렌드에 따라 컬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를 베이스로 밑에 이렇게 중후한 그레이 톤을 넣어서 이제 좀 고급스럽게도 갈 수 있고요. 싱크대 하나에도 개성이 느껴지죠. 또 최근에는 유광보다는 무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띈 또 하나. 상부장을 아예 없애거나 키높이를 낮춘 게 인기래요.
이것만으로도 넓어 보이네요. 그동안엔 천장까지 바짝 붙여있던 싱크대만 생각했는데 야, 이 공간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내네요. 혹시나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팬트리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홈카페 인테리어 많이들 하시죠? 식탁 벽면을 이렇게 파벽돌로 꾸며보는 것도 센스인데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또 하나의 트렌드가 아일랜드 주방입니다. 마주보니 사랑이 샘솟을 수밖에요. 바로 주방에서 따끈하게 음식해서 뭐 멀리 앞에 나갈 필요도 없고 바로 갖다 주고. 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서 요즘 대화할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와 이제 요리하시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고 이 공간에서 밥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오픈형 키친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활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코너장에서 그릇 뺄 때 손이 안 닿아서 고생하셨죠? 요렇게 회전해서 빼면 됩니다. 이런 선반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셀프 인테리어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지러웠던 부분을 제대로 긁어준 느낌인데 저 깊숙한 곳까지 손을 대서 뭔가 꺼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저기 안에 못 쓰는 것까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그나저나 누나 호강은 제대로 했는데 문제는 주머니 사정 아니겠어요?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은 안 나오고 어디 꿀팁 없을까요?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드리고 싶지만 목돈 들 거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저희 예산으로 부엌을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데요. 이 문짝을 교체하지 마시고 요즘 이쁜 필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름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도 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봄철 여기저기 이사하는 집 많으시죠? 새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면야 좋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15년 된 싱크대예요. 세월만큼이나 긁히고 패인 흔적이 눈에 띄는데요. 필름 교체 30년 김재일 고수에게 한 수 배워볼게요. 일단은 하기 쉬워. 그리고 값이 싸다. 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해도 막상 하려고 하면 야 이거 기포 생기는 거 아니야?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옛날 말이고. 지금은 이제 이 필름 자체가 뒤에 에어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회사에서 그렇게들 지금 잘 나와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아무나 우리 애기도 해요. 슬기로운 주방 생활 필름 작업 배워볼게요. 먼저 싱크대 문짝을 사포로 문질러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패이거나 부풀어 오른 부분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물질 제거를 잘해야 반은 성공한 거래요. 다음으로 프라이머, 쉽게 말해 수성 본드를 문짝에 발라주는데요. 프라이머를 잘 펴발라야 점성을 높여서 작붓, 딱붓 상태가 됩니다. 또 프라이머는 필름을 붙일 때 접착력도 높여주지만 기름때 제거에도 효과가 있대요. 이게 이제 말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닦아주면 또 금방 말라요. 한 5분, 10분 정도에 있다가 시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르는 동안 재단에 들어갑니다. 눈썰미보다는 정확함이 생명이죠. 상하 좌우면을 계산해서 1, 2cm 여유를 더 두고요. 여러 장이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쪽에 위치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자, 살짝 들어서 뒤에 이면지를 벗겨서 다시 누르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손으로 이쪽 손으로 만져보셔야 되는데 기포 없어요? 있어요? 어머, 분명히 그냥 매끈한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장갑 낀 손으로 이쪽도 똑같아요, 지금. 네. 여기를 한번 이렇게 문대보세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대셔요. 그냥 빼주기만? 네, 없어졌죠? 어머, 그렇네요. 공기 방울이 옆으로 에어존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죠? 모서리 부분은 45도로 잘라낸 후 꼼꼼하게 붙여주는데요. 이음새는 2m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혹시라도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잔은 최대한 긴 걸로, 칼은 최대한 잘 드는 걸로. 이건 기본인 거 다들 아시죠? 최신 유행 코발트빛 싱크대 완성!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달라지나? 네. 싱크대 새로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너무 많이 아시니까 엄청 많이 해요. 지금 당장 응. 싱크대 바꿔야겠다. 아니지. 필름지 붙여야겠다 하는 분들 많으시겠는데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자자, 슬기로운 주방 생활. 이번엔 똑주부 살림 솜씨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번에 파김치 정말 맛있더라. 그거 좀 싸줄래? 아이고 또 기가 막히게 또 맛은 알아가지고 내가 싸주지. 내가 넉넉하게 싸줄게. 고마워. 아이고 고마운 거까지 조금만. 얘 친구가 기다려. 최고다야. 아이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내가 그냥 파김치 맛있다는 말에 똑주부 그릇을 찾아 나섰는데 아이고야 그릇 하나 찾다가 집안 살림 죄다 나오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게 어디 똑주부 집만 이렇게 있냐고요? 그릇 하나 빼다가 손목 나가게 생겼어요. 얘, 나 파김치 주려다가 네가 파김치 되겠다. 왜 아니니? 나 오늘 못 담아주겠다 얘. 겉만 번지르르르 속은 엉망진창. 살림의 기본은 정리수납인데 말이죠. 보기만 해도 심란하긴 하지만 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집이나 다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물건들마다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만 잘 찾아준다고 하면 사용하시는데도 편리하고 집도 깔끔하고 용기 같은 거 찾는 것도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주방 사용 설명서 이번엔 싱크대 정리수납입니다. 숨바꼭질도 아니고 이 많은 용기들이 다 어디 숨었다 나왔을까요? 아니 세상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싱크대에서 나온 게 맞아요? 네. 어머 여기 어떻게 들어갈 구석이 있었나 몰라. 넣어놓으신 게 아니라 쌓아놓으신 거겠죠? 네.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엄두가 안 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 물건마다 주소가 있다고. 주소? 네. 주소만 찾아주면 돼요. 물건을 씻을 때 쓰는 용기나 도마와 쟁반은 개수대의 밑이 주소래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온 게 정렬. 그리고 냄비와 프라이팬도 가열대 옆이나 밑에 함께 모아두면 찾기 쉽습니다. 아니 요 안에 요 싱크대 이 코너 부분에는 정말 손 닿는 것도 어렵고 정말 몇 번에 한 번 꺼낼까 말까 한데요.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특히 이제 제사용품, 제수용품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한 번에 꺼내기 쉽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립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많이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구니를 이용한 건데요. 저렇게 수납하면 공간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공간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보셨으니까. 어머 세상에. 간편식과 각종 양념 보관에도 정리바구니 꼭 활용해 보세요. 싱크대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그냥 싱크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싶어요. 깔끔하죠. 그런데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상태로 유지하면은 1년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깔끔한 이 그림 같은 이 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오늘 당장 치워보시라니까요. 가족의 웃음이 번지고 건강이 머무는 곳 주방. 유행도 살리면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바꿔보고 내부도 말끔하게 정리하는 꿀팁들 도움이 되셨나요? 깔끔함은 기본에 특별한 분위기까지. 슬기로운 주방 생활. 그곳에 가족의 행복도 머물 겁니다.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신이시여 요즘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봄이 되잖아요. 방송이든 행사는 그냥 일이 줄줄이 물고 들어야 되거든요. 뚝 끊겨버렸어요. 신이 있다면은요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요 저에게 그냥 아이고 놀랬어. 어린 양이 놀랬어. 신이세요? 아유 정말. 근데 신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 아니야. 이름이 박경윤이랬나? 너도 이 세상 저 세상 미모 정도는 돼. 그래서 뭔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모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야, 요즘 신들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바빠. 진짜 신들도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래요? 정부의 지침 좀 따라. 정부의 지침 좀. 쓸데없는 것 좀 믿지 말고. 요즘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진짜 이거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정말. 야 그러면은 문마급에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어. 거기 가잖아. 그러면은 아주 그 귀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가장 먼저 낯선 조형물이 눈에 띄는데요. 게다가 뭔가를 작업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사람들. 아니 이분들 중에 귀인이 있다고요? 정말이죠?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 가면은요 이 귀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와 봤는데 선생님 맞으시죠? 맞으시죠? 문마급에 근신성복지센터라고 있어. 아주 그 귀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목공예가 광노민 씨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해체하시는 거 이게 어떤 거예요? 예, 이건 저 솥대라고 합니다. 솥대가 뭐예요? 마을 오기에 그 이정표 역할도 하고 재앙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 솥대를 마을 오기에 설치했다 그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을 담고 있는 솥대. 광노민 작가는 이 솥대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그리고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솥대를 만드는 이유. 바로 솥대로 인한 큰 변화보다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솥대를 보고 좋은 기분을 느끼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 작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봐보세요, 피디님. 여기 나이테 있죠, 요거. 예. 요 나이테 같은 게 진짜 이렇게 다 보여요. 예, 이 나이가 몇 조밀하게- 살인지도 알 것 같아요. 예, 조밀하게 거기 나오죠. 자연 그대로 그 나뭇결을 보기 위해서 네. 이걸 4시간 정도 삶아요. 이거. 4시간 정도 삶아서 피복을 벗겨가지고 네. 이 안에 이 손 지문처럼 이 나뭇결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르고 다듬더라도 최대한 나무 본연의 무늬를 살려 만드는 그의 작품들. 그래서 그 속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요때가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예. 끼워지는 방향에 따라서 새의 형상이 달라진다고요. 국민분들이 요즘에 너무 예, 힘들어서 예. 알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구부정거리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미가 들으면- 좀 다를까요? 지금 제가 그 삼각 거치대를 가지고 와서 네.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있어야 설명이 돼요. 갑자기 훌쩍 자리를 떠나는 작가님. 아우, 제 당황한 표정 보이시죠? 여기에는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촬영할 때는 카메라 이렇게 등지지 마시고 인터뷰가 끝나지도 않으셔도 우리 선생님 바로 돌아서 막 가고 피디님이 커트할 때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되신다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카메라 밖에 벗어나시는 이게 정말 리얼리티고 꾸며지지 않는 방송, 생방송, 각본 같은 거 없어야 된다니까 피디님. 근데 진짜 야,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저 배터리 가져와야 돼요. 뭐 가져와요? 네,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이 삼각 거치대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이제 3마리가 얹게 되는데 맨 앞에 이 솥대의 이 부리가 이 삼각 거치대 맨 앞에 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우리 마을에 재앙이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고 이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은 평온하다는 이제 뜻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기 왜 이리 힘이 든 걸까요? 평소엔 찾지 않던 사전을 펼쳐봤죠.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혹시나 맞춤법이 틀리진 않았는지. 완성이 되기까지 혹시 소요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아마 빨리 해도 한 열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이거 완성된 작품을 못 본다는 얘긴데 이거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네. 요 근처에 설치 시공돼 있는 데가 있는데 절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골로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예, 그러시죠. 가시죠.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돌아서 이제 가시면 약간 이게 지금 약간 리얼리티가 떨어졌지만 피디님께서 기가 막히게 편집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광노민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인근의 한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네.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노민 작가의 손길이 거친 수많은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솥대뿐만 아니라 촛대 등 다양한 옛날 생활용품들까지 재료 본연의 모습을 살린 다양한 목공의 작품들을 만들어온 광노민 작가. 하지만 그가 가장 열심히 만드는 것은 바로 솥대라고 하는데요. 저 이제 발견했어요. 선생님 여기 목에다가도 이렇게 솥대를 하고 계시네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솥대와 좀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거세요? 어딜 지나다가 솥대가 돼 있는 거를 보고 야 이걸 내가 좀 만들어서 어느 공원이나 또 마을 어귀에 해놓으면 괜찮겠구나.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는 원래 건설 기술자였는데요. 현장을 누비며 일하던 중 취미로 만난 목공예가 이제는 그 30년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반응이 어떠세요? 맨 처음에 이거 네. 만들고 그럴 때는 예쁘다 그러고 잘 만들었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죽을 때 가져가려느냐고 뭘 그렇게 자꾸 만드냐고 왜 자꾸 그런 거 가져오냐고 그러죠. 솥대와 아내 사이에도 작가님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사모님께서는 집에서 만드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조용히 계시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예, 좋죠. 대답 너무너무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그때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네. 예, 환영이잖아요. 대환영이죠.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솥대 만들기. 먼저 솥대에 올라갈 새의 머리와 목 부분을 다듬어주고요. 몸통에 구멍을 내고 접착제를 발라 머리 부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새의 몸통 아랫부분에 구멍을 낸 뒤 접착제를 발라 대와 연결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받침대와 연결해주면 끝! 그게 어렵지 않아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솥대에 어떤 소망을 담고 싶으세요? 참 이 솥대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와 굉장히 닮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분들이 보실 땐 저게 뭐 그렇게 참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인데 이 소나무를 들통에다 놓고 아랫부분을 4시간 삶고 또 윗부분을 또 4시간을 삶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만드는 마음처럼 모든 일을 수행해내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방송 커트! 세상 모두가 힘겨운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가식도 허락하지 않는 광노민 작가의 세상. 그의 세상을 한치 꾸밈없이 담고 있는 우리의 솥대는 이제 당신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진짜 느낌 이상하다니까. 이 너무 그 맛있게 먹는데 이거 소리가? 진짜 촬영 날씨 최고다 최고. 완전 봄이야 봄. 여기 계실 텐데. 지금 동물 냄새도 좀 나기도 나면서 여기 계시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완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뭐 공작이라든가 뭐 실면조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이제 구애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애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짝짓기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내 짝을 찾는. 아 근데 그거 저희 방송에 나가도 돼요? 저희 12세 방송인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짝짓기 하는 거를 볼 수도 있나요 오늘?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못 보고. 네. 네네. 일단 어쨌든 뭐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오야 이거 뭔 소리예요? 저게 공작이 이제 구애 행동할 때 암컷을 찾는 소리예요.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한번? 네. 오 여기 들어가도 돼요? 네. 이제 얘는 이제 백한이고 얘가 공작이에요. 수컷인데 공작은 이제 이렇게 짝짓기를 합니다. 이리 와봐. 이 짝짓기를 할 때는 자기는 이 호르몬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평상시에는 도망을 가는데 자기가 암컷한테 나는 이만큼 대단해. 그러니 나의 아내가 되어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네. 얘 근데 좀 무서운데? 네.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는 이유가 얘네는 앞을 보여주는 것보다 뒤에서 이제 보는 거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이 오면 숨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무서운데? 아우. 뭐 그런 애 보여드릴까요? 오야야야야야 잠깐만 깜짝이야. 깜짝이야. 지금 얘는 사람도 저희도 암컷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이 시기에는 오로지 그냥 짝짓기. 네. 그 생각. 네. 신기하죠? 신기한 게 무서워요. 이거 저를 지금 암컷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야, 되게 맨들맨들하다. 네, 이제 점점. 야, 왜 이래? 네, 이제. 또 나가시고 딴데 보여주세요, 딴 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금괴라고 하는 꿩 종류예요. 근데 얘네는 이제 자기의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자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실제로 먹이를 주려고 그래도 와서 손을 쪼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게 뭐. 잠깐만요. 지금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팔에 상처가 이 흉터가 장난 아닌데 이게? 저 친구가 순놈인 거. 네, 화려한 친구가 새들은 화려한 친구가 수컷이고요. 그냥 수수한 친구가 암컷이에요. 그럼 얘네는 근데 짝짓기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위로 올라타가지고. 네, 수컷이 이제 암컷의 목을 물어요. 목을 물고 다리로다가 꽉 잡고 짝짓기를 합니다. 네, 암컷은 앉은 상태. 아니 걔네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게 뭐 성기가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저기 토마 선생님한테 미럼 있거든요. 좀 봐주세요. 잠깐만. 깜짝. 이게 뭐예요? 슈퍼미럼이야. 슈퍼미럼이야. 좀 많이 주세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걸 어떻게 만지지? 이거 어떻게 만져? 이거 파이팅! 손으로? 네. 야 잠깐만 나 어떻게 만져 이거? 에? 얘 무는데. 진짜 이거 진짜 레알이야 진짜. 진짜 이거.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하나 슬프든고. 진짜 이거 무는 거 같은. 나 저거 어떡하다. 진짜. 미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수컷이 암컷을 제압을 해야지만 번식을 할 수 있거든요. 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우 씨. 오! 저 칠면조예요?
심현주 씨 보셨어요? 아니요, 저 책에서만. 오, 화려하구나. 아니, 근데 웃긴 게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뭐 전혀 신경도 안 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암컷, 오로지 나의 유전자를 이제 만들어 올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 암컷은 그런데 빨간 거 있죠? 저 혹부리가 혹부리 영감 같은데? 좀 징그럽기도 한데 저게 길고 큰 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최대한 조용히 앞을 이렇게 길게 튀어 다니는 거예요. 아,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야, 이거. 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게 지금 약간 지금 삼각관계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응? 제 보면 칠면조 수컷에 보면 목 밑에 깃털이 조금 삐져나오는 깃털이 있어요. 새들은 번식기가 되거나 이제 성적으로 다 성숙이 되면 저 깃털이 나오더라고요. 어린 수컷한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교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저게 그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2차 성징 그래가지고 이제 털이 이렇게 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예, 뭐 그에 나타나야지만 저렇게 지금 꼬시려고 교미하려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 뭐 2차 성징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일단 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지금 매생이가 여기 한바닥이 있습니다. 풍성해 준비되어 있는 남친. 물령이는 응? 여기 아니 잘 해볼게요. 제가 안장을 준비해볼게요. 얘는 율무예요, 율무. 율무요? 율무차 할 때 율무? 네, 그 율무. 안녕? 오, 가만히 있네. 얘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원래 여기 대장인데. 얘 대장인데 뒤에 아들들이 보세요. 저 짝짓기. 짝짓기한다. 뭐야? 아, 둘 다 순놈이에요? 얘 아들들이에요. 아, 근데 방금 왜 저 둘 다 수컷이라고요? 같은 수컷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 네. 그 동물들은 이제 쟤는 아직 어려요. 지금 쟤네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다 여기 있는 망다리 아들들이에요. 네, 아들들인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걸 남자끼리 한다고요? 자연에서는 암수가 만날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만났을 때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려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미리 해요. 그렇구나. 좀 안정화 보는 걸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발을 걸고 말은 타보셨나요? 아, 저 말띠라니까요. 하나, 둘. 말띠하고 말 타본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오. 이리야. 방랑이는 200kg까지 타. 아, 200kg까지. 이리야. 간다. 이리야. 혹시 타보거든요. 그러면 한숨 쉬어요. 이럽니다. 가자.